모바일 가챠 게임이 엄청 성행하고 있는 요즘, 어쩌면 그 모든 게임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카드 한 장이 울고 웃었던 그 게임, 유희왕. 유희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카드 게임일 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만화이기도 했습니다. 그중 단연 최고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유희왕 첫 번째 시리즈, 일명 유희왕 DM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리즈인 유희왕 GX가 방영을 시작했을 때 주인공인 주다이가 쓰는 메인 카드들인 엘레멘탈 히어로의 디자인이 유치해 보여서 불만이 좀 나왔지만 그것 말고는 기존 듀얼과 달라진 점이 없었죠. 처음에는 좀 불안해 보였던 유희왕 GX가 꽤나 선방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나고 다음 시즌인 유희왕 5D즈의 설정이 공개되었는데 계속해서 유희왕을 사랑하던 열혈 팬부터 아련히 유희왕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즌인 5D즈에서는 캐릭터들이 무려 오토바이를 타면서 듀얼을 했기 때문이죠. 오토바이를 타며 하는 듀얼, 일명 라이딩 듀얼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옆에 있던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습니다. 유희왕 망했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카드 게임이라니 정말 여러모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보기에 굉장히 이질적이었고 바람에 카드는 날아가지 않는지 무엇보다 저러다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닌 건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 이질적인 듀얼 방식에 기존 팬들은 굉장히 반발하며 대체 무슨 생각이냐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제작진들이 계속해서 라이딩 듀얼을 우직하게 밀어붙이면서 시청자들에게 조금씩 익숙해져갔고 결국 그 논란은 어느 정도 사그라들어졌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 오토바이는 왜 탄 건데?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의외로 그럴싸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죠. 5D즈가 처음 방영되었을 당시 시청자들은 원작자를 욕보인다며 쓴소리를 했지만 의외로 5D즈 역시 유희왕의 원작자인 타카하시 카즈키가 관여를 한 작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DM 시즌은 물론 GX, 5D즈, JR까지 모두 타카하시 카즈키가 관여를 하였죠. 오토바이를 메인 아이템으로 등장시키는 건 역시 타카하시 카즈키의 의도였다고 합니다. 유희왕 DM 시즌의 무대가 정말 이곳저곳 다양했던 것에 비해 후속작인 유희왕 GX는 듀얼 아카데미아라는 매우 한정적인 장소에서 스토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5D즈에서는 더 넓은 무대를 스토리로 채용하고 싶다는 의도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이 부분이 진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희왕은 카드 게임이라는 주제가 너무 강해서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오컬트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만화입니다. DM 시즌에서는 여러가지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천년 아이템이 있었고 DM 시즌보다는 덜하지만 GX에서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화곤물 특성이 강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GX의 오컬트적인 요소는 바로 연금술입니다.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GX의 주인공인 주다이는 서로 다른 히어로를 융합시켜 상급 히어로를 소환하는 융합 카드가 메인 테마였는데 이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조합하는 연금술의 특성이기도 하며 어찌 보면 주다이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다이토코지는 연금술을 강의하는 선생이었으며 그는 주다이를 최고의 연금술사라고 표현하며 훗날 주다이가 사만마에 대항할 때 사용하라고 넘겨준 유희왕 역사상 희대의 사기 카드 현자의 돌 사바티엘은 연금술의 결정체라고 불리는 카드입니다. 자, 이쯤에서 이 새끼는 5D즈에서 오토바이 타는 이유를 설명을 하니까 엉뚱한 거를 설명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당신, 물론 완전 엉뚱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유희왕에는 오컬트적인 요소가 항상 들어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5D즈에서 가장 오컬트적인 요소가 짙은 에피소드는 무엇일까요? 5D즈를 보셨다면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5D즈 스토리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에피소드였던 지박신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다크 시그너와 이를 막으려고 하는 시그너, 즉 주인공 일행과의 대결을 그린 에피소드입니다. 다크 시그너들은 지박신 카드를 에이스로 사용하며 시그너들과 라이딩 듀얼하여 승리하는 것으로 땅에 봉인된 지박신의 힘을 깨워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라이딩 듀얼이 일반적인 라이딩 듀얼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라이딩 듀얼은 시티에서 지정한 도로를 달리며 하는 데 비해 시그너와 다크 시그너 간의 라이딩 듀얼은 시작 시에 땅에서 커다란 그림이 등장하며 그 불로된 그림 위를 달리며 승부합니다. 여기서 중점으로 봐야 하는 것은 다크 시그너가 사용하는 지박신 카드입니다.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지박신의 모티브는 나스카 지상화입니다. 페루에 존재하는 지상에 그려진 거대한 그림이죠. 세계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나스카 지상화는 지금도 여전히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고 가설만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나스카 초상화 그림 위의 길을 걸으며 신관들이 토지 정령들에게 바치는 의식을 지내거나 혹은 기원하는 의식을 행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유희왕 제작진은 이에 착안하여 지박신 카드와 그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벌써 감이 잡히시나요? 유희왕 5D즈 제작진들은 나스카 초상화 및 나스카 초상화 위를 돌며 신관들이 의식을 지냈다는 것에 영감을 받아 지박신 카드 및 지박신 에피소드를 구상하였습니다.
신간들을 시그너와 다크 시그너로 표현했으며 그들이 행했다는 의식을 라이딩 듀얼로 표현하였고 나스카 지상화는 지박신 지상화로 토지 정령에게 바쳤다는 의식은 지박신에게 바치는 듀얼이 된 것이죠. 그들이 오토바이를 타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기 구상에서는 페루의 신간처럼 지박신 지상화를 걸어서 돌며 듀얼을 할 계획이었으나 아무리 봐도 이는 멋도 없고 이상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 속도감과 액션감을 위해 달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였고 그렇다고 뛰면서 듀얼하는 것은 더더욱 이상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오토바이를 몰며 듀얼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작진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듀얼하는 것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5디즈 제작에 참여한 유희왕의 원작자 타카하시 카즈키는 시청자들이 그것을 오토바이로 보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닌 차세대 듀얼 디스크로 캐릭터들은 오토바이를 타며 듀얼하는 것이 아닌 듀얼 디스크를 타며 듀얼하는 것이라 표현했죠. 이는 듀얼리스트들의 싸움, 즉 듀얼에서는 카드와 듀얼 디스크만 있으면 되는데 지박신 지상화를 달리기 위해 오토바이라는 아이템이 포함되자 그것이 영 불만이었던 타카하시 카즈키가 그럼 듀얼 디스크를 오토바이로 하면 되잖아 라는 아이디어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유희왕 DM 시즌에서는 두 명의 듀얼리스트가 듀얼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과 같다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DM 시즌 마지막 이야기인 유희와 어둠의 유희의 듀얼을 싸움의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자, 오늘은 유희왕 5디즈에서 어쩌다 캐릭터들이 오토바이를 타며 듀얼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저딴 발상을 떠올린 걸까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꽤 그럴싸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유희왕의 진정한 매력은 카드게임뿐만 아니라 이런 스토리나 설정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저만